네, 3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3월의 마지막 거래 주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4월을 두고 참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일단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수는 아침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빠졌을 때 한 20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왜 빠지냐였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미국 시장 나쁘지 않았고 이거는 외국인들 수급 플레이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 하다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시향을 조금 어렵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후반 때부터 오늘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지면 사도 된다의 논리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여러 부분이 정말로 굵직한 이슈가 수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대 2700포인트 이상대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장중에 빠졌다고 하면 오후에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시장을 반영하는 하나의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따 할 얘기를 조금 땡겨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물론 강한 시장이 된 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론자들은 2,500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주식으로 한 80억 정도 번 지인이 있거든요. 야, 그 지인 좀 소개해줘요. 네, 그 지인이랑 저랑 워낙 막역한 사이인데 지금 주식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하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요럴 때 하나씩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500 먼저 갈 것 같아, 2,900 먼저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 2,900이 먼저 간다 한 표입니다. 그건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긴 한데 이 확률 게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무조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라고 정했을 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수 자체가 매우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종목 혹은 수익률이 달라질 거라는 부분은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뷰를 조금은 해봐도 된다라고 바꾼 거가 저 1월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3월 후반에서 4월 초 중반까지 또 5월 가면 또 그때 봐야 됩니다. 왜냐면 또 빅스텝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수가 얼마 안 빠졌고 대신에 코스닥이 좀 빠졌어요. 아, 네. 예, 빠져서 코스닥이 7포인트 정도 마이너스해서 927포인트. 그러니까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코스닥이 더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강했죠. 예, 그런데 금요일, 월요일 넘어오면서 코스닥이 좀 약세. 여기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코스닥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성장주가 약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저는 키 맞추기로 좀 보거든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거래소는 약했기 때문에 혹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강했고 막상 이게 메이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이거 간극 맞추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강했고요. 그런데 거래소가 강한데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게 거래소의 거래대금을 좀 나타낸 건데 지금 시장이 조금 땡겨 오를 때 약간은 거래대금이 떨어져요. 그러게. 예, 이게 좀 좀 많이 떨어져요. 거래량이 터져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13조 찍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빠졌거든요, 지수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빠질 때 거래량이 높아지고 좀 밑에서 땡기고 좀 괜찮은 시장에서는 또 9조, 10조 언저리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그건 좀 아쉬운 점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오늘 9조 나왔는데 오늘도 조금 헷갈려. 코스피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얘기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11조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요때 한 종목이 1조를 찍었거든요. 아, 어디? 안랩. 안내.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얼만큼 쏠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쏠리는 종목이 한 게 크게 되면은 거기서 단타대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9조 대 나오면은 10조 대
이렇게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의 기초 체력이 떨어졌느냐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한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우리 투자자들은 핫한 거가 좀 몰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핫한 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것들은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니까는 아직은 대형주 장세가 일단 오늘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주는 아직은 지난주부터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징 종목 조금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은요 여러 종목들이 순환매를 이뤘는데 그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보험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좀 보면은 잠깐 좀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현대해상이 신고가예요, 대표님. 또 현대해상.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수혜주로 네. 지난주에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현대상이 좀 그렇게 썩 재미있는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좀 시황상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작년에 우리가 안 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은행주, 보험주, 대형 시클리컬 주식들 이런 것들도 올해는 충분히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는 건 물립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많이 지금 올랐죠. 물려요. 딱 보면 물릴 차트인데 그러더라도 한 번 정도 뭔가 시장에서 보험주가 관심이 없어질 때, 그 예를 그땐 성장주가 잘 가고 있겠죠. 혹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줄어든다 한다라든지.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이란 얘기는 우리 아마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미중 무역 분쟁. 그렇지. 예, 4, 5년 전. 지금 징그럽게 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금리 인상에 따른 혹은 빅스텝에 따른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회자가 될 거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바텀은 잡아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애매모호할 때는 아마도 시장 참여자들은 보험주라든지 혹은 은행주라든지 기타 혹은 증권주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로 올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이건 시장 메이저의 스탠스거든요. 그걸 우리가 매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한다면은 좀 떨어질 때 조금씩. 솔직히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우량주라고 맞습니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배당 잘 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더라도 이러면 기다리더라도 배당은 주니까 그 단순하게 그런 뭔가 투자 전략이 없는 그런 배당주 매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올해라면은 그래도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손보사 보험사 종목들을 포트에 떨어질 때 오늘은 저희가 올라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은행주 있잖아요. 은행주 제가 뭐 방송 프로그램 나갔는데 신고가에 있는 사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은행주를 신고가에 삽니까? 라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똑같습니다. 은행주도 떨어질 때 하면은 이걸 우리식 표현을 할 때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뭔가 테마성 종목이 크게 움직인 것보다는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게 근데 네네. 이 금융주, 이 보험주를 포함한 금융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인가요? 우리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보면은 하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계속 갔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 조금 지난 지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실적 발표 시즌 전에 한번 이렇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주 스탠스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험 업황을 아마 방송에서 자주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데 제가 좀 저번 주 스터디한 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 손보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적으면 실적 증가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 아마.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솔직히 제가 뭐 기라성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보험사 레포트라든지 솔직히 보험 레포트를 매일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한 2주에 한 번씩 위클리 형식으로 나와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쭉 스터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은행주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꺾였었는 이유는 인수위에서 대출을 늘리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대출을 늘릴 수는 있죠. 뭐 DSR 규제라든지 여러 규제를 풀어서 대출 볼륨은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에 규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수위 됐을 때 빠졌다가 아니다 하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뉴스 플로우라든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찬찬히 이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일단 보험주가 강세였다라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강세였던 게 정유사. 정유사. 예, 그래서 SOL 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지금 SOL이 6.1%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6.1% 오르는 거를 종가 기준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 우크라이나 터지고 나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유가는 굉장히 올랐는데 코리아 정유사는 왜 이래? 그죠? 정제 마진 때문에 그래. 정제 이게 마진, 보통 네. 시장의 얘기였죠. 뭐 정제마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로 정제마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뭐 미국은 정제마진 때문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요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각인데 오늘 그 SOL의 뉴스를 보시면은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세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뭐냐면은 1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얼마인데 그거보다 컨센서스보다 아마 제 기억으로 49%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엄청난 높네. 네, 모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경유 쇼티지입니다. 최근에 저도 지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표님. 경유가isi 그렇게 오른다면서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랑 좀 멀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그 방송 나오면서 기름값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한 20% 이상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올랐네. 예, 근데 저는 휘발유니까 그렇다 치는데 딱 봤어요. 근데 경유값이 역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유 쇼티지는 기존에 우리가 LNG나 천연가스 쇼티지 때문에 기존 산업 발전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예를 트랙터라든지 트럭 이런 쪽 다 경유 쓰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수요가 넘어갔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쇼티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인더스트리 산업 쪽에 나왔고 그에 대한 해지할 만한 종목은 SO일인데 약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두 개가 겹쳐질 때 종가상은 6%가 오르는 거예요. 겹쳐지지 않으면은 숫자가 안 보이면은 그거 좀 약간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예측치가 한 50% 더 나온다고 하고 2분기도 감익인데 감익된 수치보다 한 30% 정도 더 나올 것 같다는 거가 나왔거든요. 뉴스 보시면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전에 그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 한번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그 전달하기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그냥 오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제까지 직접 하면서 그 정제 마진에서 지금 역전 현상이 많이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화학 회사들이. 그것까지 그냥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간다고 했어, 오일이.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레포트를 읽다 보면은 충분히 스터디가 되었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나간 지 2, 3주 전에 나갔는데 아무 없었거든. 반응 오히려 뭐 이런 시점에 그런 뭐 뒷북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요. 보는 근데 분들이. 이게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매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뉴스 혹은 이런 뭔가의 그 트리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은요 숫자입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에 대한 추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죠. 하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줬을 때 시장에서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핵심은 아마도 숫자가 보여줬다라는 걸 거고 뭐 SO일뿐만 아니고 GS라든지 정유사들도 같이 올랐는데 아마도 SO일의 이런 뭔가의 경유 쇼티지라든지 숫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회자가 돼서 오늘 강하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서 유가가 빠질 것 같으면 그거 안 오르겠죠. 안 오르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불확실성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불확실한 것 중에서도 이 숫자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주가가 움직이고 어떨 때 안 움직이는지 맨날 내가 이거 봤는데 안 움직인다 그 해서 투덜투덜 될 뿐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였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그 뉴스는 나한테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징 종목이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인데 오늘도 진짜로 이게 오늘 이 종목을 보면서 직원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많이 올랐네. 정말 그 피지사 그죠? 결제회사인데 정말 안 움직이다가 이걸 좀 대표님 한번 요거 하면 수급하면 띄워볼게요. 보이시죠? 야, 갑자기 그냥 뭐 미친 듯이 사버렸네 기관에서. 그러면 여기서 기관이라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하고. 살짝 들어오다가 3일 전부터 크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그 이제 가상 결제 사업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 이게 나왔을 거예요. 뉴스는 각자 살펴보시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SOE가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가 가는 건가 수급이 가는 건가 이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수급이 들어와야 주식이 움직이니까. 그렇지. 만약 수급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뉴스 플로우만 움직인다. 그러면 윗골이 달고 쭉 밀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장과 지금 시장의 다른 점은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그럼 저 수급은 그 외인이나 기관이나 네. 어떤 이유로 수급이 들어오게 결정을 했을까? 그럼 시장을 먹힐 수 있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시장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은요. 현대해상 사고 딴 거 다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고 그래도 오늘 움직인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는 그냥 뭐 뉴스 플로우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리딩방이라 이런 데서 뭐 띄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와서 그 종목들을 올리는데 올리더라도 이렇게 땡기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 죽은 주식이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3일 만에 땡긴 겁니다. 살아난 주식으로. 지금 뭐 사실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시장을 맨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러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알고 있으면 이게 수급이 들어올 때 내가 매매를 붙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 지난주에 투자 아이디어 5개라든지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2, 3%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15%씩 수익이 나버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다가 놓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니시스, 한사결, 사이버 결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메타버스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 종목들은. 그러면은 와 드디어 이것이 가느냐가 아니고 하나하나씩 조금씩은 그러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인생사 같기도 하고 이 차트를 보면 그냥 우여곡절.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할 만할 때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달라져.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아마 주식시장 그래서 떠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맞아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렇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다 물량 정리하고 싸지면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제대로 하는 경우도 없고 또 정말 100날 고생하다가 진짜 마지막 101번째 날 그냥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럼요. 참 하여튼 어떤 뉴스 어떤 시장에 이게 맞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다른 뭐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 전략 프로그램 나가서 그래서 한 주식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겸손해지고 있어요. 겸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제가 오른 것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빠진 폭이
뭔가 추세를 이탈하거나 시장을 떠나야 될 정도의 성질의 것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오늘 빠진 게 보면은 2차전지 쪽 조금 빠졌는데 빠졌다가 장중에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빠진 게 게임주들 빠진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종목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곳이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뭐 그럼요. 예.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수급의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이 그런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호재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렇죠. 호재는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언제 먹히느냐. 그렇죠. 얘네들이 뉴스가 미리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래 한번 해볼 만해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은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숫자 명확한 실적. 숫자가 그리고 요게 지금 3월 말이잖아요, 대표님. 3월 말이고 그럼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월 초까지 탐박을 엄청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4월 초부터 시작을 하겠죠, 실적 발표가. 참고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인가 모레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주 때 삼성전자 발표하는 스킴은 알고 계실 거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정도 시즌이 대부분 종목들이 혹은 보고서들이 핫할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 때 우리 실적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뜨려 놨습니다. 그렇죠. 종목도 부러져 있고요. 근데 제가 1월 초에 나와서 막 이랬잖아요. 무슨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보너스 이런 것들 왜 예측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컨센보다 덜 나왔는데 주가를 부러뜨리게 하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4분기가 워낙 안 좋게 나왔으니까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는 이번 주부터 아마도 증권사 레포트, 산업 레포트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텔레그램 이런 채널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보고서화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봐야 될 때다. 봐야 될 때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매매를 좀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장이 조금씩은 할 시기가 되니까는 이런 것들 좀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자꾸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에서 0.5bp, 0.5% 50bp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시장을 흔들기. 근데 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제는 면역이 돼서 네, 그런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주식이 이제 앞으로 뜨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단 어때요? 저는 이 주제를 잡은 이유도 오늘 게임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를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디가 강세였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건설, 기계, 철강, 소프트웨어 업종 강세였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클라우드, 인터넷, 바이오 테마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섹터는 시클리컬에서 정책 순환매로 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클라우드, 인터넷, 바이오면은 성장성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혹은 지금 시장을 지나가면서 다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인플레 해치 주식을 해야 된다. 원자재가 오르는 섹터 주식을 해야 된다. 지난주까지 많이 했잖아요. 비료, 사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근데 그 종목들 지난주에 그렇게 각광을 받다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고 그렇지. 살짝 밀리고. 상한가 3일 연속 친 종목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저는. 안랩도 그렇게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안랩 처음 딱 빠지는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화 받으면 제가 승질 내가지고 그럼 제가 승질 왜 엄청 이렇게 내요. 위험한 거 들어갔냐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전화도 안 해요 저한테는. 근데 다른 직원들이 통화한 걸 창고라든지 동해보니까 안내 사달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말리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그렇지. 네, 빨리 사라고, 빨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그게 비료 사료일 수 있고 안내비일 수 있고 혹은 그 전에 또 저 육계 관련주도 움직이고 일단 지난주에는 테마로 인한 급등주들. 예, 중소형 건설사 근데 갑자기 4대강 테마주가 뜨는 겁니다. 특징 종목에. 아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특수건설이 뜨고 혹은 뭐였죠? 지하도로 관련주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쭉 시장을 있다 보면은 소위 그런 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뉴스가 딱 나오면 같이 확 움직였다가. 아, 확 유튜브? 움직였다가. 예,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텔레그램 채널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요즘 워낙 그게 빨리 반영을 하고. 리딩방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리딩방까지는 그분들은 제가 프라이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기억을 해보면 약간 적당한 주식인데 갑작스럽게 쾅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고. 근데 시총 사이즈도 그래서 3천억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도 우리가 수급이 살아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그것도 수급이냐. 이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장은 누군가가 내가 하나 샀어요. 그럼 오르니까 받치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강세였는데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 쫓아잡았으면 한 3, 4일 디리딱 물렸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눌렸다가 올라가고. 왜냐면 그런 뉴스는 유가 강세이면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혹은 LNG선이 강세이면은 LNG선을 운반할 수 있는 조선주가 강세했다. 그건 현대중공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나오면서 건전하게 순환매로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지난주랑 이번 주부터는 약간은 시장을 보는 뷰가 매우 명확하게 갈려줄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쫓아다니는 시장은 아닙니다. 아직도.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메타버스 올라갈 때 쫓아잡았어야 수익 났었어요. 그런데 게임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요. 올라갈 때 잡으면 물립니다. 근데 빠질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2번 정도 사면은 수익이 납니다. 분할로.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거가 리즈너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금 매크로, 지금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플랫폼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회사들이 드디어 정부 규제가 좀 기업 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사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빠지면 내가 한 번씩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널리스트 뷰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뷰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럼 그게 레포트화 될 때 뜨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미리 빠질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생긴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요즘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오늘 딱 돌리는 주식이 있더라고요. 저거 내가 보기에 이틀 있다 레포트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뭔데? 아니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게. 아니, 왜냐면은 그 섹터 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돌려봐도 안 나오는데 그게 수급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경험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확인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으면은요 수급 들어다 뜯어 팹니다. 새로운 뉴스라 얘기를 해요. 멋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좀 천천히 분할매수 하다 보면은 나한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 주식을 해야 되느냐? 성장주를 천천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네. 참 이게 얼마 전까지는 가치주냐 성장주냐에서 맞아요, 대표님. 이제는 인플레이션 해지주냐 맞아요. 성장주냐 이걸로 바뀌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미국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밈 주식들이 70% 깨졌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부분 많이 빠졌다 올라오고, 그러면은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끔 시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성장주를 매수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닥이 강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오늘 코스닥이 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빅스텝 발언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 그냥 25bp씩 6번 올리면은 시장에서는 그게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50bp 두 번 4월, 6월이 또 나와버렸거든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성장주를 조금 팔까? 이런 그렇지. 예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게임주 하락이 그래 나왔던 거고 상대적으로 게임주가 많은 그 코스닥 섹터 안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왔고 기관들이 많이 사서 그러니까는 없어졌던 제약바이오를 때리느냐 거의 더 이상 때릴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약바이오는 많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최근에 올라왔고 그러더라도 뭐 게임 섹터를 최근에 많이 사서 올라왔으니까는 그쪽을 좀 시장 메이저에서 좀 포트로 좀 비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오늘 레포트 보면은요 2분기 이후 정도부터는 성장주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2분기니까 한 6, 7월 달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해 보시면 6, 7월 달부터요 공교롭게도 P2E 게임도 신작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 다 계속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작성하는 리포트가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자기의 예측이 많이 틀리면 안 된다. 압박감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전판 네. 더 이상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를 해도 아니면 현안 이렇게 좋은 뷰를 해도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맞아요. 그 시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뉴스들 이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뉴스가 이제 그 시기 되면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작 그렇지. 출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제 현장에서도 게임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기가 좀 한 6개월 정도 늦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성장성 있는 주식을 뭐 여긴 종목 상담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냥 성장성 있는 주식들을 팔면은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래서 뭐 게임주가 성장성이 많다 안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는데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반기에 게임주가 더 좋았고 상반기 때 12월 말까지도 주도주였는데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한 2주 동안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때도 못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거기를 이 3월달가 이 구간을 버텼는데 굳이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 원금 회복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수익 많이 나왔었던 것도 있는데 못 팔아서 수익이 조금 있고 이런 그러니까.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맞아요. 가운데서 맞아요. 실망을 많이 했죠 맞아요. 이번에. 예. 좋았는데 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원점 됐더라. 오히려 마이너스 됐더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단타 치다가 주도주 놓칩니다. 또 이제 그러다가 또 놓쳐가지고 원래 하다가 가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 간극을 줄이는 게 진짜로 그 핵심인 것 같고요. 요럴 때 쓰는 방법은요. 반 매도입니다. 반. 분할 매도. 네. 반 정도 일단은 내가 그 전까지 계속 박스라든지 요즘 시장이 그랬으니까요. 또 오르면 팔고 그래야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더 쓰면 또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만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도 한 2, 3일에도 안 움직이면은 그때 나머지를 매도하시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성장주가 천천히 해야 되고 인플레 해지를 당장 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섞여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주도주를 찾고 뭘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즌이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하지만은 그런 시장에서 뭔가 아예 빠질 만한 시장이었으면 오를 때 그냥 크게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진 않고 그래도 연속성은 조금씩은 이제 보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 의견대로 요즘은 좀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개별주 장세일 때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개별주 시장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정말 제일 먼저는요. 제 기준에서는 종목 찾는 겁니다. 먼저. 그죠? 종목을 찾는 건데 지난주, 지지난주엔 제가 아이디어 몇 개를 통해서 매크로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매크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매크로를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빨리 튈 거예요.
그러니까 저 KG 인시스처럼 10% 20%씩 떼어버리니까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그럴 때는요. 잠깐 제가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 그 HTS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요게 오늘 수급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얼만큼 샀는지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황 얘기할 때 오늘은 LG노텍을 외국인이 얼마 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는요. 기관이 만듭니다. 기관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의 그 내용이 있는 개별주를 가지고 매매 플레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만 들어오더라도 팡팡팡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서요. 코스닥을 좀 눌러보고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LN을 빼놓고 오늘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있잖아요. 다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오늘. 그러네. 예. 그러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대표님. 여기서 개별 종목 수급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장중 추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의 개인적인 스킬인데 종목들이 잡히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주로 오후에 잡히네.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반까지 안 잡혔네요. 10시까지는. 네. 하남 어티일 기준으로 11시부터 잡혔네요. 그래 계속 들어옵니다. 투신에서. 연기금은 들어왔다가 더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잘 안 팔고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요런 시장에서 좀 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간이 가끔 업데이트가 늦을 때 있어요. 참고로 요 시간, 요거를 어떤 스킴이냐면은요, 증권사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소에 파견을 갑니다. 파견을 가서, 그럼 그 한 사무실 안에 각 증권사별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 데이터를 거래소에 주죠. 그 받는 사람들 회원사입니다. 회원사 담당자가 이 증권사별로 거의 그 약속된 시간에 데이터를 놔주면은 우리 HT에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늦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 담당자가 휴가라든지 그럼 대체 담당자가 가는데 그 이제 전화 와서 업데이트 안 됐다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졌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주장에서는요,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오는지를 하는데, 막상 그 종목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붙여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스킴이 없으면은, 그냥, 뜨기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한 10시 정도, 9시 반 10시 정도 사이에 기간 수급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 개별 종목장에서는요. 그래야지 메인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 종목들이 내가 알고 있어야지 기간 들어온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매수를 내가 미리 스터디를 해놓자. 스터디는 뭐냐면은 대부분 한 달 안쪽으로 증권사 레포트 나온 종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시장 안 좋을 때 봐야 된다는 말씀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레포트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기관들 들어와? 근데 10시에 받고 11시 10분에 봤는데 계속 들어와? 그러면 오늘 좀 3, 4% 높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잡아놔야 그 다음 이틀에, 왜냐면 이틀 연속 되면 또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매수 들어올 때 그 종목들을 좀 만약에 선택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 선택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수급들을 일자별로 좀 바꿔볼게요. 일자 다시 바꾸면 이틀 연속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머티를 일진으로 들어와서 지금 종목 좋고요. KG 인시스 이틀 연속 들어오니까 막 종목 날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맹신하고 들어갔는데 한 3일째부터 안 사는 겁니다. 안 살 때는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서 1, 2%일 때 바로바로 잘라내는. 거기에서 더 급락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사전 대처를 하자.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본 레포트를 내가 확인을 해보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몇 프로 안 떴었다. 그래버리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3, 4%, 4, 5% 수익이 난 상태 넘어가요. 그러면 한 이틀 안 들어오더라도 2, 3%, 1% 빠지더라도 내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이게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 추종이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놓고서 안 팔았으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주 시장에서는요 뭐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또 틀지 모르는 거니까 기회를 다 잡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종목들을 돌려봐야 되는 거고 돌려볼 때 내가 스터디 돼 있는 종목 플러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하고 그때는 공격적이라든지 혹은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해봐도 되는데 그것이 내가 틀린 경우 그들이 안 들어온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일정 부분 로스컷이라든지 혹은 원금에 팔 수 있는 자세만 해놓는다. 그러면 까줄 거 별로 없어요. 네. 장이 될 때 하시면 돼요. 장이 될 때. 장이 될 때. 네. 그러니까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려운 장에서 그 막 돈을 벌려고 하는 네네. 것보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바닥을 좀 지지하면서 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차트 매매 혹은 수급 매매 이게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강의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갖고 있었던 내 매매 스킬을 한번 지금 해보셔도 되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그렇게 하실 때 쫓아잡다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의 핵심은요. 이런 빠른 매매의 핵심은 손절입니다. 손절. 그렇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손절을 치셔야 돼요. 안 치시면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 지금 내가 선정 마이너스 5% 되면 난 팔아야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도 오를 것 같거든. 네네네. 조금만 더 버티면 네네. 거기에서 7%가 돼. 그래 반등심에도 하자. 5% 되면 그냥 팔자. 맞아요. 이러다가 보면 또 10%가 맞아요. 돼버리고 맞아요. 이게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이 겪는 그 공통의 고민일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세운 그 라인 딱 되면 무조건 기계적인 매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참 마음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수급이 계속 찍히고 종목이 오르게 되면은 뭐 어디서 많이 나오면 이제 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다룰 때는 이미 매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마인드를 너무 오른 거는 내가 잡지 않고 적당히 그러더라도 양봉이 첫 하루째는 내가 잡아도 된다. 뭐 개인 전후 투자는 제가 한 3일 연속 오른 종목 사면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이 너무 열광을 하면은 또 약간의 좀 매도세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원칙 지켜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12시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봤던 눈에 그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아이디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비싸게 파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싸게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 그 우리 방송하시는 분 중에 그 김정수 저자님이라고 개인 투자자신데 그분 그 많이 오른 주식 그걸 도대체 여기서 사서 몇 프로를 더 먹겠다고 그걸 사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통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건 이제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제 분할매수 말씀을 하실 텐데 언제 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시간을 기다리자 이거일 텐데 아마도 그 시간을 어떤 장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의 역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예. 요즘 보면은 저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진짜 잘하신 분이 많아요. 요즘? 예, 젊으신 분인데 한 30대 중후반 때 이런 분들이 저 오늘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요. 전 전화해서. 그거 보면 이미 뜨고 있어요. 이미 사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는 동물적인 그게 감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게임이라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게임. 예. 정말 좀 이렇게 손도 능숙하시고 우리처럼 게임할 때 마우스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사람과 이 양손을 현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휴대폰 하나로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된다는 이유도 장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 연륜 있는 분들이 통하는 시장이 되게 좀 어렵고 맞아요. 좀 빠지는 시장에서 맞아요. 그런 게 좀 빛이 나고 맞아요. 강세장일수록 그 우리 뭐 강대리 무대리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이 주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빠진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빠진 곳이 계속 좋다가? 예, 엔터랑 PCB 빠졌거든요. 다른 종목도 빠지긴 했는데 지난주 장이 좋을 때 PCB는 내리 올랐습니다. 내리 올랐는데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2주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사실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대덕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택. PCB 쪽이네. 다. 네, 다 PCB죠. 심택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거든요. 야, 그러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딱 보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가 신고가를 딱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각 개별 업종에 있는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은 다 좋거든요. 다 좋을 때 하나하나씩 툭툭 튀면서 신고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안 좋을 때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이 적당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적당하면은 신고가가 나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있는 섹터를 주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F들 쭉 살펴보면은 FC BJ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굉장히 그 삼성전기랑 LG노텍 쪽에서도 관심 갖게 증설을 한다고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글로벌리 하게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실적 테이블을 각 종목들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레포트는 이미 나오긴 나왔는데 또 새로 나올 때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요. 1분기 이익 컨센을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탁탁탁 쓸 때는요. 컨센서스 부합 나올 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 그날 단타 치려고 하면 물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익 컨센서스 더 나오거나 혹은 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신고가를 쓰거든요. 그만큼 열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PCB는 지금 계속 개별 종목들마다 실적 추정치 상향이 나오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엔터 있지 않습니까? 네. 엔터도 지금 당장 숫자가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엔터는. 안 보이는데, 저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레포트를 보시면은 음반 판매량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엔터 애널 분도 아마 나오셨을 텐데, 음반 판매량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꺾이질 않습니다. 작년 1분기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뭐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 1, 2월 때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엔터사들의 이제 수익의 기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음반 판매 수익, 그리고 콘서트 수익, 그리고 NFT 같은 굿즈 판매 수익, 이런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콘서트는 없던 수익이 붙는 거예요. 근데 콘서트 일정이 지금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엔터 레포트 보니까는 올해 엔터 3사 합쳐가지고 콘서트가 쫙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콘서트 했을 때 기존 예상치보다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장에서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체화를 되는 거를 확인하면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오늘의 핵심은 시장이 적당하면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숫자가 레포트 상에서 나온 종목들은 쏘고 나올 것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있고 그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뭐 엔터를 사야 된다, PCB를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지금 주도를 받아서 물론 오늘은 살짝 밀리긴 했지만 기존에 좋았던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올해 중반기 하반기까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 지금 주가가 얼마가 됐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냐 맞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투자 포인트네요.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지가 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다 알아줘야 되는 시장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모였을 때 그게 애널리스트 레포트건 혹은 기사상이건 뭔가 시장 메이저들이 그렇게 서로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은 요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런 내용이 나와서 오르는구나 맞추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방송 815 모니터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좀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네. 있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12시 라이브 방송 때 남겨주셨는데, 먼저 앞타바이오 한번 네, 좀 네. 볼까요? 바이오주. 이제 좀 좋아질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라고 하시네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다. 솔직히 앞타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치고 마이너스 38%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물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만 원대 물리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 마이너스 60%. 그게 저 고점에서. 예, 그렇죠. 작년 고점이 지금 화면 보시면 6만 원이거든요. 엄청나. 6만 원이면 2만 원이니까는 60% 물린 겁니다. 만약 장 고점이 잘못 샀으면.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꼭 요럴 때 어제 뭐냐면 잠시만요.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번씩 쭉 뜰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나와요. 기사라든지. 호재 뉴스들이. 예. 그리고서 호재 뉴스들이 없어지면 빠집니다. 이렇게. 뭐 주식이 당연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런 등락폭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그때 뉴스를 제가 조금 기억을 해보면 앞타 16이라 그래서 혈액암 치료제, 난치성 항암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상 이후에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가시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다 두 번 다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진성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FDA에서 이상 이후에 조건부 판매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내가 뉴스를 봤는데 주식 담당자분 생각은 어때요? 라든지. 근데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FDA에서 임상 일정이 없습니다. 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사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주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솔직히 제가 앞타바이오를 솔직히 그 전문가 입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든 뭐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기대 심리 가지고 맞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제가 뉴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회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만약 미리 조금 뭔가 저번 주에 알았으면은 회사 한번 전화해보고 뭐라 그랬을 텐데 혹은 얘기했을 텐데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22,800원이 싸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어렵고요. 하지만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5월, 6월 달에 계속 하회 일정은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서 한 번씩은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보다 높게 팔 수 있는 룸은 올 겁니다. 아마도 이 지금 38% 정도면은요. 22,000원이니까 한 3만 원 후반대 요 정도 단가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단가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는 룸은 오긴 올 거예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네. 시간이.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점쟁이 같이 35,000원입니다. 33,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 보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한 번 정도는 위에로 주가가 튈 때 그때 매도 타진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바이오주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겠죠. 맞아요. 예, 바이오주가 한번 붐이 올 타임이 올 것이다. 네네. 자, 효성 TNC 우리 성장주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장주 중에 하나죠. 그럼요. 예. 이게 이분도 슈퍼사이클.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효성 TNC는 그래도 다른 바이오보다 마음은 편한 주식이고요. 그냥 편하게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판덱스. 스판덱스. 예, 레깅스라고 얘기하는. 근데 스판덱스 레깅스 많이 팔렸죠? 작년에 엄청 팔렸죠. 그러니까는 효성 TNC를 봤을 때는 그 스판덱스 업황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라는 논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 며칠 전 나온 레포트 보니까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너무 야박하다. 이미 주가는 빠졌다라는 레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지금 수준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9% 정도 되시죠. 그러면 단가로 했을 때는 50만 원 초중반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는 저는 기다리셔도 되는 주식이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싸니까. 싸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싸다는 의미는 그냥 많이 내려왔다는 의미에서 싸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괜찮다라는 의미인지. 밸류에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2.5배고요. 올해 예상치가 3배입니다. 3배.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계속 실적 나올 건데 솔직히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무 좀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는 피크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만 주식이냐 했다가 근데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툭툭 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솔이 너무 많이 빠졌다가 작년에 7% 아니 저번 주 7%나 올랐어요. 한꺼번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총 2위가 맞아요. 시총 2위가. 그러니까는 약간은 그런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은 피크아웃 있으면은요. 진짜 너덜너덜하게 뺍니다. 진짜 막 20일, 30일 연속 팔아요, 막.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싼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싸게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트리거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잡아주는 포인트가 아마 오를 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매매하실 땐 이 포인트는 또 오른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이런 종목 많이 있으시면 효성 형제들 많이 물려 있거든요.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쪽 움직여야 갈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수소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종목별 포인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한번 더 볼까요? 예, 현대백화점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소비주로 네. 유통주 좀 좋지 않겠냐. 근데 왜 이렇게 강하지 않냐. 이런 의견. 자, 요렇게 생각해 볼까요, 대표님? 다 아는 주식은 안 오른다. 잘 안 간다. 리오프닝 돼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은 섹터는 여행, 항공, 백화점 이쪽인데 일단 현대백화점 저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현대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익도 굉장히 늘었다까지 된 뉴스상에서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은 시장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약하다. 굳이 내가 지금 이 강하지 않은 시장에서 내가 사면서 수익을 내기에는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좀 약하다. 약하다. 왜냐하면 내수에 대한 한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올해 성장성을 얘기할 성장의 대세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성장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내수 섹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과하게 빠졌으니까 반등 시에 매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리오프닝이 지금 아직은 100% 되지 않았지만 됐을 때까지 안 움직인다면 정말로 뭐 확진자 수가 10,000명 언더로 떨어져서 완전하게 리오프닝이 됐을 때도 안 움직인다면 죄송하니 그땐 매도를 고려해야 되겠다.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이제 빠질 것이다. 네. 그 오히려 바이오 손절매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종목 손절매를 말씀드리기 저는 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막상 마이너스 폭도 심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조금 안정적인 주식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상담을 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 안정적인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대안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입니다 또.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건데 어찌됐든 제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더 뭔가의 그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실적 성장성 차라리 여행 이쪽은 좀 다른 게 여행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게 눈으로 쾅쾅쾅 찍힐 때는 한 번쯤 주가가 세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백화점이라는 이런 내수업종 같은 경우는 그 증가 폭이 그렇게 썩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좀 다음에 매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찐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또 이제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해가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지수라든가 중국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상승하고 이런 게 좀 호재로 작용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어쨌든 본인만의 그 여러 가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기준을 좀 세워놓으시고 시장 상황하고는 별개로 자신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12시 장중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 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